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GM의 철수설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나 내막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기 위해 저희가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는 결정 속보가 들려왔죠. 지금 상황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런 기싸움에 대해서 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 시장 얘기도 해봐야겠죠. 미국발 이런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부터 좀 뉴욕 증시는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이런 반등 흐름을 계속 받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장 전망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심층 토크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 그리고 박연미 경제컬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것일지 먼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국GM이 결국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규모 실업 문제가 가장 처음으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정부와 GM 간의 기싸움도 계속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박경민 기자. 네, 박경민 기자입니다. 예, 현재 자세한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한국GM이 가동률이 떨어진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GM은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크루즈와 올란도를 생산하는 군산공장은 최근 3년간 가동률이 20%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수출처였던 유럽 시장에서 GM이 철수함에 따라 수출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카오카잼 한국GM 사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의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GM은 한국 정부 등 이해 관계자에게 한국 사업을 유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시안에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품 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GM은 약 4억 7,500만 달러의 비현금성 자산 상각과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인건비 지출을 포함해 총 8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군산 공장에는 약 1,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달 초 공장 가동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GM은 군산 공장 폐쇄에 이어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GM은 글로벌 심사 배정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며 GM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군산을 고용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경민입니다. 네, 방금 기자를 통해 들으신 것처럼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이제 결국 폐쇄 결정이 났었는데 저희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GM 측에서는 비효율 공장을 폐쇄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실업 문제가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아무래도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GM 측에서는 이제 유상증자랄지 신차 배정을 통해서 계속 협상 카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끌고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오늘 오전에 군산공장에 대해서 폐쇄 결정을 GM 측이 내렸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표를 할지 대응을 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우리 칼럼니스트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M의 결정에 대해서 물론 어제도 결국 결론은 이건 협상용, 압박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소식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 오늘 오전에 발표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난다는 기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왜 이 시점에 이런 행동을 취하는지 너무나 알겠거든요. 지금은 일단 평창올림픽의 열기 속에서 이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잠잠하게 있었던 상태이지만 군산공장 철수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한 달에 공장이 돌아가는 날이 한 5일, 6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GM이 요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출자를 해달라는 건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지금 GM에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17%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분에 상응하는 추가 출자를 해달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5천억 원 정도 될 거고요. 또 세제 혜택을 달라. 또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편의를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돈을 달라고 했으면 회계장부를 먼저 공개를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110건의 회계장부를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한국 GM이 제출한 게 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장부는 공개하지 않는데 일단 돈을 줘라. 안 그러면 공장을 문 닫고 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겠다.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란 걸 누가 봐도 자명한 상황이고요. 1월에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가장 많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직후잖아요. 굉장히 영악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분노하게 되는 부분은 사실 뭐냐면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한국 생산 물량으로 돌려서 20만 대 정도를 한국에 유치를 하게 되면 군산공장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에게는 지금도 본사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공장을 방치하겠다. 한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일자리를 가지고 압박하겠다 이런 의중이 충분히 엿보이는 상황인데 군산의 정서는 그래요. 사실은 나가면 큰일 날 거다 이런 정서만 있을 거라고 GM이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지인 찬스를 쓰잖아요. 예.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지인 찬스 한번 썼습니다. 오전에 군산이 고향인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 GM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가족들이 많죠. 설 앞두고 걱정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군산의 정서는 전반적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걱정은 되는데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간다고 했다가 자꾸 이 군산 경제를 가지고 볼모를 자꾸 들고 흔드니까 나가려면 차라리 깨끗하게 빨리 결정을 해라. 우리도 그래야 자구책을 찾을 수 있다. 우리를 볼모로 자꾸 정부랑 그렇게 협상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군산의 정확한 정서입니다. GM도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볼모로 잡힌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요. 실적이 안 좋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뭇 좀 결이 다르기도 하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게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게 아니라 지난달 말에 또 해외에서 GM 사장이 얘기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1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상황이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1년의 하나의 과정처럼 좀 해석되고 프레임이 짜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군산 공장이란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그 헤드라인만 보면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러면 정부 입장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할까라는 고민거리가 또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정부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압박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점차로 약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자동차 생산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GM에 대한 평가는 조금 냉철하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GM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M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지원책을 얻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예. 없다고 해서 그 글로벌 구조조정 그 방향성이나 혹은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따라서 제가 정부의 관리 입장이라면 당연히 현재의 상황을 조금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어느 정도 GM에 요구할 것은 충분히 요구를 하는 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요구를 합리적인 요구를 GM에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GM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즉각적인 내지는 전면적인 철수를 결정할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스탠스를 바꿀 필요성은 전혀 없다. GM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장부와 관련된 실사에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반드시 지원책을 제시하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기업 실사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의 그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오히려 GM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압박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야겠죠. 방금 전에 화면 통해서 세계 지도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제도 설명을 해드렸죠. 호주 시장에서 실제로 철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한국 GM 측에서 너무 좀 과하게 액션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연 또 오전 중에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그 흘러갈 때마다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얘기는 이 정도로 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시장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역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